네, 사운드 오브 뮤직 순서입니다. 음악 칼럼니스트 김재용 씨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래도 오시는 길이 정말 봄바람 같지 않으세요? 이제는 강변북로로 오시죠? 예, 추운 날씨가 이제 많이 없어졌으니까 네. 아침에 나올 때 어이구 추워 이 소리는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별일 없어도 설레는 오늘 어떤 음악가를 네. 맹 아나운서님만 보러 와도 설렙니다. 우리 뭐 운동 하나 하죠. 입술에 침 바르자 운동. 예, 네. 예, 귀여우신 아나운서님을 보러 오기 때문에 이게 보이지 않는 라디오에서 얼마나 다행인지. 네. 예. 오늘은 팝페라라는 장르의 대표적인 두 명의 가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팝페라라는 말을 사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인데요. 팝 음악과 오페라의 합성어입니다. 그때 왜 초기에 막 얼굴에 이상한 그 그림 그리고 나오신 분. 예, 키메라라고 한국에 계신 나왔죠. 분인데요. 네네. 그때 처음으로 이제 오페라 창법으로 이제 그 팝을 부르면서 굉장히 이제 화제를 모았죠. 네. 그러다가 이런 유행이 이게 잠깐 동안의 유행이었습니다. 이제 도밍고가 퍼헙스 러브를 존 덴버랑 부르고 이런 식으로 잠시 이런저런 노래들이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자신의 활동 전체를 이런 식의 활동에 투자한 것은 이제 두 명의 가수가 처음입니다. 바로 사라 브라이트만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남자 가수로는 안드레아 보첼리입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뿐 아니니까 제가 좀 자유롭게 얘기하는데 네. 사라 브라이트만이 미녀예요. 근데 저 한국에 와서 텔레비전 나온 거 보고 너무 놀랐어요. 이 나이를 속일 수는 없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창기 데뷔 시절에는 인형 같은 외모라고 참 많이 얘기가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인형 같은 외모라는 수식어는 남아있고 우리는 그분을 계속 못 보다가 나중에 나이가 좀 드셨을 때 왔는데 아니 왜 저분이 인형 같은 외모지 하면서 굉장히 당황을 하셨죠. 다들. 네, 정말 놀랐어요. 그래도 무대에서 보면 머리에서 보면 굉장히 이쁩니다. 그래야죠. 그래야죠. 네. 사라 브라이트만은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뮤지컬에서 이제 캐치라는 뮤지컬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출연을 하면서 이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죠. 몇 살 정도예요? 1960년생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50이 좀 넘었네요. 그렇게 많지도 않죠. 네네. 서양 사람들이 좀 일찍 늙습니다. 네네. 어릴 때는 이제 발레도 공부했고 뮤지컬 가수로 경력도 쌓았죠. 원래 이제 춤을 배우신 분이 뮤지컬 가수로 굉장히 강점이 있죠. 네. 그러다 캐치를 출연하면서 주목을 받고 인형 같은 외모였기 때문에 작곡가 앤드류 로이드 웨버와 결혼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젊은 아내인 사라 브라이트만의 목소리에 걸맞는 새로운 뮤지컬을 작곡해 줬죠, 남편이. 그것이 바로 오페라 유령입니다. 네. 클래식 전공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클래식 전공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 브라이트만의 이제 뮤지컬 가수로 활동을 하다가 이후에 이제 클래식 레슨을 받아서 성악가의 목소리를 갖게 됐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신기한 것이 성악가 같은 그 소프라노 목소리와 일반적인 가수로서의 팝 가수가 갖고 있는 목소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자유롭게 구사를 합니다. 그런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장점이 있죠. 그러니까 소프라노 가수가 팝을 부를 때 어딘가 좀 너무 무겁다, 어둡다라는 생각을 갖기 쉬운데요. 네. 사라 브라이트만은 그러니까 중음이나 이런 데서는 가볍게 부르다가 고음에서 이제 소프라노의 목소리를 불렀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클래식 성악가에 대한 거부감이 아무래도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 것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단한 그렇죠. 그 성악적 역량이죠. 네네. 오페라 유령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작품을 오페라로 알고 계신 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 오페라는 아닌데 문제는 이 주인공이 오페라 가수 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뮤지컬을 하면서 오페라 아리아 같은 곡을 계속 불러야 되고요. 이런 성악가의 음역까지 부를 수 있는 뮤지컬 가수가 흔치는 않았겠죠. 순전히 부인을 위해 작곡한 곡이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오페라 유령 많이 공연했었죠. 근데 그렇죠. 이 오디션을 봐서 이제 출연진을 뽑았는데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뮤지컬 가수는 연극을 하던 사람들이 노래를 한두 곡 부르는 식으로 많이 갔습니다. 보니까 그렇게 노래가 그렇게 중요한 역은 아니었는데요. 아가씨와 건달들 뭐 이런 뮤지컬을 봐도 사실 연극 배우들이 이제 노래를 잘 부르는 분들이 많이 출연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 오페라 유령되니까 성악가들이 뮤지컬계에 진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오페라 유령 한국 공연했을 때 한국 출연진들을 보면
이 주인공인 그 여주인공 역은 다 성악가 출신이더라고요. 좋은 일이죠, 뭐. 네. 성악가 출신들이 다른 쪽으로 진출을 못하고 있다가 네. 이 오페라 유령 이후로는 또 이제 노래의 기교를 살리는 뮤지컬이 많이 작곡이 되면서 네. 이제 나도 뮤지컬 가수가 될 수 있다는 네. 식의 희망을 품게 된 것이죠.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네, 그 특유의 찰지고 윤기 나는 음성은 정말 참 훌륭해요. 예, 고음이 굉장히 많이 나는데요. 네. 미까지 올라갑니다. 우리가 위에 그 미가 아니고 그 위에 미죠. 그 밤의 여왕 아래에 나오는 그 음인데요. 네. 실제 공연에서 이 음을 내는 소프라노가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이 부분만 녹음해서 한국에서 쓰는 경우도 봤습니다. 아, 그래요? 그것도 괜찮죠. 괜찮기는 뭐가 괜찮아요. 저는 아이디어의 승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갑자기 거기만 립싱크를 하는데 티가 잘 안 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는 그거는 기술의 승리고 가수의 굴욕이죠. 예, 뭐 공개만 안 하면 상관이 없는데요. 네. 근데 이 정도 음을 내는 뮤지컬 가수는 이제까지 없었고요. 그렇죠. 그 이후로도 이제는 성악적인 베이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뮤지컬 무대에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성악과 학생들 많이 이렇게 만나 보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뮤지컬 가수가 될 겁니다. 아예 처음부터? 예, 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요새 그렇죠. 작곡가를 가도 가요나 이쪽 작곡을 많이 이제 꿈꾸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유열 씨나 유지아 씨도 다 작곡가 음대 전공이었었고요. 네, 네. 좋은 영향을 끼쳤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 남편 앤드류 로이드, 지금은 이혼했다? 예, 이혼했습니다. 네, 네. 앤드류 로이드 웨버도 참 정말 이 족적이 훌륭한 작곡가고 그렇죠. 그렇죠. 지저스 퍼스트 슈퍼스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네. 많은 뮤지컬 했고 동생이 또 첼리스트입니다. 네. 줄리안 로이드 웨버라고 네, 네. 클래식 음악 쪽에서는 굉장히 실력 그렇죠? 있는 연주자로 네. 인정받고 있고요. 네. 아버지도 작곡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악 가족인데요. 네. 역시 가정 환경이 중요하다는 생각은 꼭 하게 됩니다. 네. 그래요. 그 사이에 앤드류 로이드 웨버가 사라 브라이트만을 위해서 작곡한 것이 많은가요? 예, 그렇죠. 그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그 레퀴엠, 그러니까 진홍곡이죠. 미사곡인데요. 네, 죽은 네. 자를 위한 장례미사라고 네. 생각하면 됩니다. 이 곡도 부인을 위해 작곡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정통 클래식 곡을 작곡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휘 초연 맡은 멤버를 보면 로린 마젤이 지휘를 했고요. 네, 네. 테너 파트는 플라시도 도밍고인데 네. 소프라노 파트에 자기 부인을 세운 거죠. 네. 근데 의외로 소프라노 곡도 참 좋아서 이렇게 뮤지컬의 한 넘버처럼 많이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요. 동생을 위해서도 어떤 첼로 변주곡 같은 작품도 작곡을 해줬고요. 네. 근데 사라 브라이트만은 이제 오페라 유령 이후로는 딱히 뮤지컬 활동을 하기보단 개인적인 활동을 많이 펼쳤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이가 소원해지게 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자신이 활동을 하게 돼서 이제 결국 이혼을 했는데 네. 서양 사람들이라 그런지 이혼을 해도 친한 사이는 유지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그 60세 생일 기념 콘서트에 그 이혼한 부인이 와서 노래를 불러주고 이렇게 이렇게 딱 껴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여기 서양 사람들은 우리랑 문화가 다르구나. 우리는 보통 이혼을 하면 왼수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니까 아직은 이렇게 좀 좋은 사이인가 보다 하고 네. 짐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라 브라이트만의 그다음 중요한 활동은 어떤 게 있어요?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파페라 활동입니다. 네. 개인적인 어떤 자신의 솔로 음반을 내고 이제 팝 활동을 시작한 거죠. 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성악가들이 음반을 낸다고 하면 연주회가 중심이었습니다. 어쨌든 네. 오페라 무대를 나가거나 네. 독창회를 하고요. 가끔 이제 자신이 불렀던 레파토리를 모아서 이제 음반을 내는 시기였는데요. 네. 팝 음악가들이나 가요 쪽은 이제 활동이 완전히 다르죠. 이제 신보를 내면 그 음반으로 프로모션을 하고 그렇죠. 이제 활동을 하고 네. 그 인기가 좀 잦아지면 다시 또 음반 준비하고 이런 구성인데요. 네. 사라 브라이트만이 정확히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음반을 내고 그 음반에 따라 전 세계 프로모션을 다니면서 콘서트를 가지면서 활동을 하고요. 그다음 2집 음반, 3집 음반 이런 식으로 냈죠. 그러니까 네. 파페라라든지 그러니까 클래식과 팝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 창법이나 그렇죠? 음악적인 면뿐만이 아니고 네. 이렇게 어떤 구성적인
그 구조적인 면에서 굉장히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사라 브라이트만은 성악적인 창법이나 곡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활동 자체가 팝 음악가의 그 모델을 따랐기 때문에 네. 그 새로운 전례를 만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1집 음반을 냈는데 이 곡이 또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네. Time to Say Goodbye 이 노래를 발표를 해서 네. 이게 1집 음반 수록곡입니다. 지금 중령공 시생님이 재밌는 글 올리셨어요. 아직 굿바이 할 시간이 아닌데요. 그러셨어요. 네, 물론 아닙니다.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았어요. 세븐데포딜스님, 오늘 사라 브라이트만이군요. 정말 좋습니다. 베리 땡큐 하셨고, 사월의 산들바람님, 마녀님, 네, 올려주셨습니다. 네. 지금 이 노래 남성 보컬이 바로 안드레아 보첼리입니다. 네. 자연스럽게 보첼리 얘기로 넘어가야 되겠죠? 네. 사라 브라이트만의 Time to Say Goodbye가 1집 음반에 있다고 했는데요. 네. 이때 이중창 버전으로 발표를 했는데 이 가수가 바로 안드레아 보첼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보첼리도 파페라 가수로 이제 같이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초창기 파페라 분야의 양대산맥, 선구자라고 봐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가 더 빨리 나왔나요? 아무래도 사라 브라이트만은 지명도가 컸죠. 그 오페라 유령도 있었고 앤드루 로이드 네. 웨버의 부인이었고요. 네. 보첼리는 사실 이렇게 지명도가 크진 않았지만 네. 이 곡을 통해서 이제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네. 시각장애인, 그죠? 예.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갖고 있다고 했는데요. 보첼리는 이제 12살 때 축구를 하다가 공을 머리에 맞고 시신경을 다쳐서 보지 못했다고 네. 했는데요. 네. 여러모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을 해서 법학학위를 타서 변호사로 일하게 됐다고 합니다. 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조금 존경스럽기도 하고 나는 뭐 했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그렇게 그런 일이 가능하게끔 받쳐준 여러 가지 사회적 제도도 그렇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이제 사법연수원생이 이제 소개가 되긴 했는데요. 외국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이제 몇십 년 앞서기는 했죠. 네. 근데 문제는 자신은 굉장히 노래를 하고 싶었다라고 합니다. 어릴 네. 때부터요. 네. 그래서 변호사 일을 하면서 잠깐 접고 본격적으로 성악 공부를 시작했다 그러는데요. 네.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이 사람이 이탈리아 출신인데 시각장애인 경우는 이제 성악가의 꿈을 갖기가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오페라 무대에서 활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기악하고는 조금 다른 네, 부분인데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전설적인 테너 프랑코 코렐리와 함께 제자가 돼서 이제 공부를 했고 레슨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밤에는 이제 바에 나가서 네. 피아노를 치며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화제를 모았는데 파바로티가 이 사람을 이제 주목을 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그 주케로라는 그 팝 가수와 파바로티가 이중창을 부른 것이 있었는데요. 네. 프로모션을 같이 다니지는 못하니까 이 사람 목소리 좋으니까 나 대신 다니도록 하게 네. 이래서 이제 유명해지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첼리 이름이 알려졌고 이제 사라 브라이트만의 음반을 내고 나서 같이 이후에 이제 곧장 자신의 독집 음반도 발표를 하면서 네. 이제 유명해지게 된 것이죠. 네. 그래도 후원자가 다 든든했네요. 파바로티도 나오고, 프랑코 코렐리한테 가서 배울 수도 있었고, 그죠? 아무래도 이제 자신의 재능이 뛰어나다 보면 그런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발판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남산 스카이님 재밌는 글. 노래 아무리 들어도 무슨 노래인지 몰라. 좋다는 느낌만 좀 더 들어보고. 삼행시 같이 올려주셨습니다. 예. 에스템님, 이분도 제가 처음 보는 닉네임이에요. 맨 앞에 소개해 주신 두 곡 모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노래였군요. 사라 브라이트만 복이 많은가 봐요. 그렇죠. 복 많은 여자죠. 이탈리아어 가사기 때문에 무슨 곡인지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 네. 노래라는 게 가사뿐만이 아니라 멜로디나 이런 노래도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네. 이건 좀 창피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는 가요를 들을 때도 가사가 안 들립니다. 요새는. 그래서 그냥 좋구나 이러니까 네. 굳이 뭐 이탈리아어 가사든 영어 네. 가사든 한국어 가사든 네. 좋은 노래는 좋은 노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네요. 네. 그런데 이제 어떨 때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 오페라 아리아는 다 그게 왜 뜻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거 뜻은 뭔지 모르고 이제 그 표정하고 그 느낌만 받으니까 저게 정말 무슨 뜻인데 저렇게 흐느끼면서 부르나 이럴 때는 있어요. 네. 네. 자, 지금 보첼리의 노래 들었는데요. 이렇게 출발한 보첼리니만큼
혹시 오페라에 대한 어떤 그 꿈은 없었을까? 하고 싶었겠죠. 예. 그러니까 다른 가수랑은 달리 파페라 가수를 하고 싶어서 파페라 가수를 한 사람이 아니고 네.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클래식 성악가의 꿈을 접고 네. 파페라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네. 그래서 실제로 자기 고향인 투스카니에서 오페라에 도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라보엠이라는 작품인데요. 네. 이 도전을 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했습니다. 보첼리도 노력을 했고 네. 주위 사람들도 노력을 했는데요. 네. 미리 무대 위치 외우고 뭐 세 발짝 걸어간 다음 왼쪽을 네. 쳐다보고 노래하고 여인의 향기 영화 같은 예, 그죠? 그런 식으로 했고요. 그 네.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줘서 드디어 소원을 이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네. 고향의 청중들, 아무래도 고향 사람들이니까 훨씬 따뜻한 박수를 보냈겠죠. 그렇겠죠. 갈채를 보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페라 아리아 집도 녹음을 했는데 네. 유튜브를 통해 보시면 이 보첼리의 라보엠 실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네. 그 보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공연 실황이고요. 네. 의외로 이 사람이 오페라 아리아를 부르는 것을 보면 그냥 파페라 가수가 아니라 테너 가수네 할 정도로 네, 네. 좋은 목소리를 또 들려줍니다. 네. 그 곡을 또 들어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 어떤 아리아 들을까요? 푸치니의 오페라 라보엠 중에서 그대의 네. 찬송, 이게 가사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네. 그 미미라는 여자를 이제 하숙집에서 처음 만나서 이게 잠시 손을 딱 잡는 순간 의외로 손이 차다는 걸 발견을 하게 됩니다. 네. 내가 잠깐 이렇게 이쁜 여자라서 잠깐 이렇게 수작을 부렸는데 네. 손이 차고 불쌍한 여인이구려 내가 당신을 지켜주겠어. 이런 감동적인 아리아입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아까 제가 우리 아이 대학 입시 시험 볼 때 미역국 끓여줬다 그랬더니 2.5님 다시 시장님의 글로부터 시작됐습니다. EJ 이동영 작가님도 어머님이 정시 볼 때 미역국 끓여주셨다죠 했더니 2.5님이 혹시 아드님이 이동영 작가이십니까? 아니에요. 세 글자 다 달라요. 네, 이동영 작가님 어머니도 한번 만나 뵙고 싶네요. 그때 무슨 생각으로 끓여주셨어요? 하고요. 저랑 같을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끓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미역국이 참 맛있잖아요. 이름이 좀 그래서 그렇지, 그죠? 네, 다묵님, 두 사람 공연 동영상으로 감상하다 보면 가슴 찡할 때가 많았죠. 지금도 그러네요. 그래요. 하긴 예술가들에게 있어서 사실은 노래 혹은 그때 작품으로서 평가되죠. 근데 아까 김재용 씨 얘기를 해주셨지만 그 서양의 문화하고 우리의 생활 문화하고 참 다르죠. 근데 그러고 보면은 서로에게 덜 상처 주고 덜 파괴하는 그런 모양이 보기는 좋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예술이 망가지지 않고 오래 사람들을 위해서 남아준다는 것은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이에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화요일이 또 흘러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남아있는 시간은 많지만 저는 제 시간이 끝나니까 왜 화요일이 다 끝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자, 내일 이 시간 또 저는 9시에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Don't worry, be happy.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제 끝인사입니다.